그래서 얼른 그 민사소송법 법전을 뒤적여야죠. 그래가지고 소송 비용에 이게 앞에 부분에 나오니까, 네. 그렇게 해서 찾아가지고 110조 그 110조 109조 그 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문 답안에다 적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결론 틀린 건 틀린 거고, 어쨌든 간에 그 결론 틀린 점수는 뭐 날리는 건 어쩔 수 없고, 내 판례를 뭐 기억이 안 나, 뭐 이런 판례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최신 판례를 모르는 거니 할 수 없고, 이건 뭐 다른 수험생들도 아마 뭐 거의 다 모르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다만 그런 조문 인용해주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민사소송법 110조 2항 보면은, 이건 보면서 설명할게요. 거기 보면은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출한 경우에 착수가 있다. 일단 제출했잖아요. 소송비용 계산표를. 예, 그래서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착수에는 있기 때문에 무죄라고 볼 수는 없고 착수에 이르렀는데, 다만 이 변호사 비용을 받고 싶으면 이것만 적어서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110조 민사소송법 110조 2항에 보면은 그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그 증명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소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리고 제출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중에 을이 야 너 변호사 선임 안 했잖아 이러고 이제 막 이의를 제기하니까 알았어 그래서 확정 신청을 아예 취하를 해버렸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저는 이제 미수로 결론을 내려서 답안에서 썼는데, 보니까 무죄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제출했으니까 저는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어쨌든 판례를 모르면 제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그동안 소송사기죄를 아예 공부를 안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거를 중요 논점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뭐 소송사기죄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공부를 안 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결론은 판례를 모르면 나가리죠. 뭐 이제 결론은 틀려서 점수는 어차피 깎이겠지만, 민사소송법 이 조문 인용하는 거랑 그 조문에 근거해서 제 나름대로 이렇기 때문에 저는 미수로 보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아예 아무것도 안 적거나 아니면은 그냥 조문 인용도 안 하고 뭐 멋대로 소설 쓰신 분보다는 아마 제가 점수를 더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한 정답을 볼게요. 이렇게 해서 판결은 2020년도 6월 판례, 네, 시험이 11월 1일인데 불과 4~5개월 전 판례입니다. 네, 상반기 맨 6월 27일 끝자락이네요. 근데 대법원 공보 판례는 아닙니다. 네,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판례를 몰랐고, 그래서 원심이 제가 생각한 대로 원심이 내용 쭉 보면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단정하기 어렵다. 네. 민사소송법 나오죠? 네, 참조 조문에도 나오고. 네. 저는 이 판례를 몰랐지만, 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나오니까, 당연히 민사소송법에 이 조문이 있다는 건 아니까, 이렇게 해서 조문이라도 인용해주고, 거기서 뭔가 힌트를 갖고 와야죠. 그래서 민사소송법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 비용 500만원을 각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의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의제기로, 네, 이렇게 해서 문제 똑같죠? 네, 문제 똑같습니다. 사실관계 똑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법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사실관계가 그대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따가 형사소송법 보면은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나중에 만약에 내년에 또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형사법은 사실관계를 필히 봐야 되겠구나. 이게 사실관계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해가지고 판례를 공부할 때 그 학원에서 나눠주는 모의고사 자료, 그 책에 있는 그 책은 기본적으로 그 수험과에서 만드는 책들은 판결에 대한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없죠. 왜냐면 그러면은 책이 뭐 5,000페이지, 10,000페이지 돼야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관계들을 다 안 다룹니다. 근데 이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다 이 사실관계를 그대로 사실관계들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그럼 이 사실관계를 보고 이게 어떤 판례구나 우리는 떠올리고, 그 판결 유지하고 그 판결 요지를 우리는 답안지에다 적는 건데, 이 사실관계를 안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평소에 판례 공부를 할 때 교재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교재는 다 판결 요지만 압축돼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대법원 판례를 다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네, 저는 다 이거 찾아보거든요. 네, 저는 교재 위주가 아니고 교재에서 어떤 판례가 쓰였는지만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판례들을 다 대법원 제가 판례 검색하는 사이트에서 다 검색해가지고 판례를 토어로 다 이렇게 한글 워드에다 다 옮겨놓고 저는 다 토어로 다 봐요. 네. 그래서 실력이 부쩍 느는 것도 있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얘 무슨 판례네 이렇게 연결이 딱딱딱딱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평소에 사실관계를 많이 봐야 됩니다. 네, 내가 진짜 변호사고 내가 진짜 법무사가 돼서 실제 내가 업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이렇게 그냥 강의 듣고
그냥 그 교재에 있는 학원 교재에 있는 것만 보면은 이렇게 사실관계를 주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연결이 안 돼요. 네, 학원 교재는 이걸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면의 한계상.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꼭 보아라. 이렇게 해서 여기는 500만 원인데 이것만 그냥 이런 금액은 상관없잖아요. 뭐 이걸 450으로 하든 320으로 하든 170으로 하든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것만 이렇게 고쳐서 이제 낸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해가지고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답니다. 1심하고 2심 고등법원 모두 유죄로 했대요. 네,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랑 같이 한 거죠. 네, 근데 대법원은 아 이거 미수 아니다. 그냥 무죄라는 겁니다. 110조 1항에 보면은 이렇게 확정되며 상환을 구하는 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건 원론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한편 이걸 할 때는 비용 계산서 이런 것들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게 110조 2항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답안지에다 적었고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대법원 판례랑 갈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끝을머리 가가지고 조금 네,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장만 한 경우를 신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예, 미수가 아니고 예, 비슷하게 갔는데 네, 그냥 미수가 아니고 그때 이때는 그냥 무죄로 가야 된다.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 바 예, 이거는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걸 파기하겠다. 나머지 상고에 대한 판단 생략한 죄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심이 미수에 그쳤다고 아까 여기 나와 있죠. 예, 미수에 그쳐서 유죄. 네, 미수든 기수든 유죄는 유죄니까. 근데 대법원은 아 이건 미수도 아니다. 이거는 아예 그냥 예, 무죄라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1번은 이거는 유죄 기수고 이거는 무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최신 판례를 냈다는 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달아 나오면 둘 다 최신 판례이거나 최소한 하나는 최신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이 이게 최신 판례였고요. 완전 최신 판례죠, 진짜. 이걸 통해서 아, 올해 판례도 다 읽어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대법원 공부 판례가 아니어도 나오는구나. 네.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한번 당했다고 해서 아 그럼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할 거니까 대법원 공부 판례가 아닌 것까지 다 찾아보고 그러지는 마세요. 네, 대법원 공부 판례만 준비하기도 엄청 빡셉니다. 학원에서 날아주는 판례만 공부하기도 저기 하니까 100점을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저는 이건 내년에 만약 이런 문제가 또 나오면 저는 또 틀립니다. 제가 내년에 만약 또 시험을 보게 된다면 이런 거 틀려요. 네, 이런 거 다 뭐 만점을 받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만점을 목표로 하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칩니다. 네. 그 박효근 강사님이 항상 그 강조하죠. 네, 다 공부하려고 하지 마라. 정말 중요한 것들만 딱딱딱 해서 쓸 것만 딱 쓰고 모르는 거는 그냥 조문이랑 이렇게 해서 그냥 알아서 그냥 임기응변을 비비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55점에서 60점 맞으면 합격하는 겁니다. 네, 뭐 지금 민법을 뭐 80점, 90점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수석을 목표로 하면 안 됩니다. 네, 뭐 수석 맞으신 분은 물론 대단하지만 그러니까 민법, 뭐 민소 뭐 80점, 90점 이렇게 맞으신 분들 있으면 대단한 거지만 70점만 받아도 대단한 거지만 70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55점에서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여튼 이게 최신 판례였고 이거와 관련 있는 소송 사기죄를 하나 더 갖고 오면서 2006년도 전원 합의체 판결을 갖고 왔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 정도로 해두면 되겠습니다. 네. 조문 인용해 주는 거 이렇게 참조 조문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렇게 다 뭘 쓰라고 다 알려주죠. 네. 그래서 판례를 그냥 법무사는 대법원 판례만 연락에 공부하면 됩니다. 네. 학원 강의는 내가 책 판례를 봐도 내가 이해를 못할 때 그때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그 어떤 징검다리 디딤돌로 어떤 그 학원 강의를 듣는 거고 학원 강의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최종적으로 돌아올 거는 내가 스스로 대법원 판례를 보면서 사실관계를 보고 그 다음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논점이 되고 어떤 조문이 등장을 하고 어떤 법리가 이렇게 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서술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낸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지 저런 식으로 결론을 내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사기죄 인정에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소법 110조 2항에 소명하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소명을 안 했잖아요.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신중하게 해야 됐다. 사기죄로 인정하기에는 신중하게 하자.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수가 아니고 무죄다. 네, 그래서 씁니다. 뭐 원심 판결 기록에 의하면 사실관계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하면서 기왕에 영수증은 소명자를 제출하였으나 똑같죠 여기 내용. 네, 다른 건 다 제출했는데 변호사 비용에 관해서는 아무런 소명자를 제출하지 않았다. 판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네,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비록 미수지만 어쨌든 미수도 유죄죠. 네, 인정했는데 판결에